자,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4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그 제하의 공급 시기, 그리고 용역의 공급 시기, 그리고 가세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자, 오늘은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영세라고 면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 빠르게 학습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영세율의 개념입니다. 자, 영세율은 영세율은 우리 이중가세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수출이라든가 이런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채택해서 우리나라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세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봐 주셔야 돼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가세 사업자에 해당해야 됩니다. 자, 면세 사업자는 안 돼요.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를 하고 일반 가세 사업자로 넘어와 줘야 됩니다. 일단은 영세율은 가세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부가치세법상 가세 사업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간이 가세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치세법상 가세 사업자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 면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자, 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들에게 동일한 어떤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사업자에게도 영해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양갈로 1번에서 말하는 가세사업자는 우리나라 부가시세법상 가세사업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2번에 상호면세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거주자나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들한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지세법상 가세사업자와 그리고 상호면세주의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은요, 자, 수출하는 제하에 대해서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출하는 제한은요, 자, 직수출하는 거, 그 밖에 우리가 그 수출로 인정해주는 그 범위들이 있죠. 뭐 외국인 인도 수출, 그리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뭐 그런 것들 다 포함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내국 신용장, 그리고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인데요. 자, 이것은 국내 거래입니다. 그죠? 국내 거래이지만 결국에는 수출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직수출은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죠. 자,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LC,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이나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영세율 적용 대상 그 첫 번째 수출하는 제하입니다. 자, 두 번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입니다. 이것도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어떤 미군 부대에 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 또는 어떤 대사 간에 공급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국내 거래이지만
외야 획득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조세 특례 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세율을 우리는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뭐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암기를 잘 해두도록 합니다. 자, 영세율 증명 서류 및 영세율 매출 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랑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들고,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때려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 살펴봐 줘야 돼요. 자, 영세율은 예정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할 때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쵸? 자, 만약에 이러한 영세율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이익이 따르죠. 그렇죠. 우리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랑 그리고 매출 명세서를 첨부해가지고 우리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래야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영세율. 자, 우리 개념, 그리고 적용 대상자, 그리고 적용 대상, 그리고 증명서를 보내는 거, 이렇게 4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는요, 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면세의 의미는, 자, 영세율과는 달리 부가치세법상 가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세 대상 거래 자체가 지금 아닌 거예요. 아셨죠? 당해 면세가 적용된 단계에서 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없을 뿐, 그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불완전 면세제도로 간다. 자, 단어를 외울게요. 불완전 면세제도로 합니다. 자, 그럼 영세율은 어떻게 되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아셨죠? 왜 완전 면세라고 하냐면,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영의 세율로 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죠. 하지만 그 수출 제한을 제조 또는 매입하기 위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영세율 대상자들은요, 가세사업자니까.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가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면세 제한을 제조하기 위해서 매입한 원재료 또는 면세 제한을 매입을 한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제도로 갑니다. 그럼 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나중에 면세사업자가 그 금액만큼 공급가액에다가 더 얹어서 받을 거기 때문에 면세 효과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한수 효과나 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꼴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완전 면세 제도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면세 대상인데요. 자,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그죠? 자, 이 면세 대상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첫 번째. 자, 미가공 식료품, 그죠? 먹는 거, 그죠? 자, 니은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못 먹는 거 아셨죠? 똑같은 농축수산물, 임산물, 똑같은 농축수산물, 임산물인데, 자, 먹는 거하고 먹지 못하는 거하고 조금 달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생산된 거는, 자, 먹는 거든 못 먹는 거는 전부 다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는요, 먹는 거에 대해서만 면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를 떠올려 보면 돼요. 자, 식이잖아요, 그죠? 자,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게 먹는 거다, 그죠? 그래서 먹는 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면세를 해주는데, 못 먹는 거는 국내 것만 면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수돗물은 면세, 생수는 가세예요. 연탄, 무연탄은 면세, 유연탄, 갈탄, 착화탄 같은 거는 가세. 그리고 여성분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저귀, 분유 같은 것들은 면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유가 가루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액상용 분유도 있죠. 자, 분유는 가루, 입자형, 그리고 액상형 모두 다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출근을 하기 위해서든가 또는 출장을 가기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 이용하는 여객 운송 용역도 원칙은 면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등 고속버스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전세버스, 그리고 KTX 같은 고속철도, 그리고 택시,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가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그냥 일반 고속버스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고속철도, 택시는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선택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고급스럽다면 고급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가 교통수단들 중에서 우리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은 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도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주택과 관련된 것은 다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겸용주택이 있어요. 겸용주택. 자, 이 겸용주택은요, 우리 상가분,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상가분, 그리고 면세되는 주택분, 이렇게 겸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러한 겸용주택은 주택분 면적이 크게 되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겸용주택은 주택분 면적이 클 때 모두 다 주택으로 봐가지고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이건 토지예요. 토지. 아셨죠? 자, 국민후생용역입니다. 자, 국민후생용역으로는 자, 어려보건용역, 혈액, 장의용역, 자, 이런 것들은 면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죽을 때도 부가치세를 가세하게 되면 너무 매몰차다, 그죠? 자,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세부담 없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장의용역은 면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 자, 우리 약국에 가게 되면 우리 약사님이 무엇을 파시죠? 자,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한 약은 조제의약품이라고 해서 면세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그런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약국에 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뭐 그 뭐냐 두통약 그리고 마스크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어 그 깍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가지고 파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일반 의약품은 가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용 목적 성형수술. 우리가 성형수술도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이뻐지기 위해서 하는 성형수술.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하는 뭐 그 뭐냐 어 그 뭐냐 그 살이 갈라져 가지고 자 이것을 이제 그 사는 성형수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치료 목적이면 괜찮은데 미용 목적에 해당이 된다면 가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의사, 그리고 애완동물 있죠. 애완동물. 자, 요런 것들은 가세예요. 애완동물. 하지만 기초 생활수급자가 기르는 애완동물은 괜찮아요. 아셨죠? 그리고 산후조리원 또 지금은 면세로 들어왔고요. 자, 교육 영역. 허가받은 교육 영역이라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허가받은 교육 영역도 면세고요. 자, 무허가다. 허가받지 않았다. 가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운전면허하고는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문화 관련 제한 영역입니다. 자, 우리 도서, 책, 신문, 잡지, 간보, 뉴스통신 이런 것들은 우리 전부 다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도서, 신문, 잡지, 간보, 뉴스통신에 끼워져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그리고 비직업, 그러니까 아마추어 운동 경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우리 프로가 아니고, 우리 프로야구 이런 게 아니고. 자, 이런 것들도 면세. 그리고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 입장하는 것도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어떤 신문을 읽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예술 창작품이나 비직업 운동 경기는 조금 참여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화 관련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 구성 요소로는 자, 금융보험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토지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 구성 요소잖아요. 그리고 노동력도 우리 부가가치 구성 요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의 공급은 면세인데 임대는 가세예요. 아셨죠? 자, 토지의 공급만 면세다. 자, 그리고 인적 용역도 면세인데 우리 전문직들 있죠? 전문직들은 가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기타. 자,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자, 이런 것들도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예전에는 우표를 이용해서 우리 전화기가 없을 때 연락하는 수단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데까지 우리가 그 부가지세를 가세하면 좀 그렇다. 그죠? 자, 그런 취지들입니다. 인지, 증지는 우리가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뭐 인지세 같은 것들을 내야 되고, 그죠? 네. 자, 그런 데는 면세를 해주고, 수집용 우표에 대해서는 가세를 해줍니다. 어떤 선택, 기호적 성격이 들어간다면 전부 다 가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야 용역,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단체가 공급하는 재하 용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세 번째로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주체가 국가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격 왜곡 현상을 그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 뭐냐 우체국 택배 그리고 그 KTX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가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국가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자, 면세 대상입니다. 자, 우리 간주 공급을 배웠죠. 재화의 간주 공급. 거기에서 사업상 증여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 사업장 내에서 어떤 만들었던 재화가 밖으로 어떤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게 된다면 사업상 증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사업상 증여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런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자, 특별 재난 지역에 그 뭐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그죠? 특별 재난 지역에 이제 하나 더 넘어서 이제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하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사업상 증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죠?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자, 국가가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어떤 동참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국가에 무상 공급하는 것도 네, 그 뭐냐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 부동산 공급하고 임대를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은 공급이고요. 오른쪽은 임대예요. 공급은 재하의 공급을 의미하는 거고, 임대는 용역의 공급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의 공급은요, 예외 없이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토지의 공급은요. 자, 건물의 공급은요, 자, 원칙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가세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건물의 공급은 원칙이 가세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는 무조건 면세이고요. 건물분에 대해서 자, 주택이니까 주택을 깔고 있는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주택이라는 건물이 올라가죠. 자, 주택 밑에 있는 토지는 언제나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 주택이라는 건물분은 가세에 해당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의식 주에 들어가죠. 기초생활 필수품입니다. 주택도. 자,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가게 되면 조금 선택적, 기호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세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자, 그냥 필수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면세를 해줍니다. 자, 국민주택은요, 주거 전용 면적이 약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토지의 공급, 건물의 공급 우리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부동산의 임대는요, 자, 원칙이 가세입니다. 토지의 임대도 가세고 건물의 임대도 가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가,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주택의 임대는요,
주택의 임대는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초과를 불문합니다. 아셨죠? 자, 안 그래도 우리가 집이 없어서 서러워 죽겠는데,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도 부가치세를 가세한다면 너무 살기 빡빡하다, 그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넓은 평수에 임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가치세를 가세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조금 위하고 암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나면 조금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공급, 부동산 임대, 자, 여기에서 가세 면세되는 사항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면세 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될 때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면세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제한 용역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영세율 적용 대상 살펴봤다, 그죠? 수출하는 제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 거래지만 외학 획득이 되는 거래,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제한 또는 용역. 자, 이렇게 영세율 적용 대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면세 포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술 연구단체나 기술 연구단체가 실비로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지하 영역에 대해서도 면세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면세 포기 절차는요. 자, 면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면세 포기랑 사업자 등록이랑. 아셨죠? 왜냐하면 다시 일반 가세자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면세 포기는 어떤 언제까지 하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세 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냥 바로 시기 제한 없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면세 포기는요. 대상이 된다면. 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가세관청에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런 오답 문구가 있거든요. 자, 면세 포기는 포기 신고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 체크해 가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그죠? 면세 포기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죠? 자, 면세 포기 절차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언제든지 신고하면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우리 면세 포기하고 그리고 영세율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면세 포기의 효력입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면세를 포기하면 그냥 그대로 가세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아셨죠? 구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이후에 공급부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세 포기를 했다가 다시 면세를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세 포기를 한 사업자는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어떻게든 가세 사업자로 있어야 됩니다. 3년이 경과하고 나서 다시 면세 적용 신고서 하고, 그리고 지금 가세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세율과 면세를 짧게 좀 살펴봤고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중요하겠다, 그죠? 자,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면세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영세율은 영해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동일합니다.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입니다. 자, 매출세액은 징수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하지만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입니다. 결국 효과는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면세는 부과할 근거가 없는 거고, 영세율은 원래 가세 대상인데 영해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고, 따라서 매출세액도 면제받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있습니다. 얼마요? 0이라는 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도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세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완전 면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세율은 전액 환급되기 때문에 완전 면세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이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또는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세율, 우리 이중과세 방지랑 그리고 외화 획득 장려하는 거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치세법상 어떤 의무가 있냐? 면세 사업자는 아무런 협력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협력 의무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매입과 관련된 이런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들을 받았으면 이런 합계표 제출에 대한 협력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율은 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합계표 제출 의무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면세 사업자는 매입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매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자,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냐?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맞습니다. 면세를 도입하는 취지로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고요. 자, 영세율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자, 문제 많이는 못 풀 것 같고요. 몇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보자. 자, 우리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것들요. 자, 여러분들 면세 대상 우리가 자주 봐야 됩니다. 그죠? 자주 봐야 돼요. 자, 우리 도서, 신문, 잡지, 간보, 자, 이런 것들은 면세로 해당되게 되는데, 자, 우리 2번 건물의 임대는 주택만 가능하다. 그죠? 주택의 임대는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자, 승용차 대여, 비디오 대여 이런 것들 면세 대상에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자, 도서 대여만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표에 있는 단어들을 조금 익숙하게 좀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만나도록 할게요.